제가 20대에 사업을 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모으게 됐는데요. 평범하게 대학 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명확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그래도 성공하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해외 유학을 간 친구도 있고, 석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 간 사람도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부유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두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반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가 없었고요. 구독자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얻어 가셔서 저와 함께 같이 성공하는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친구들을 버리는 겁니다. 성과라는 거는 사람을 계속 만나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술자리, 여행, 수다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 공부를 하고 유튜브 영상을 하나 더 올리고 논문을 읽고 해외 유학을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이 있습니다. 결국 몰입의 시간의 총량이 누구는 성공, 누구는 실패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주변 친구들은 과감히 손절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친구는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목표나 삶의 결이 비슷해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 또는 감정적으로 서로 지지가 되어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사람, 목표나 삶의 결이 같아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힘이 되는 사람으로 주변을 채워 나가세요. 그럼 만나서도 서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더 높은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이 친구와는 너무나도 잘 맞고 감정적으로 서로 지지를 잘 해줘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분명 벽에 막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혼자 있으면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서로 같이 힐링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안 만나면 저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친구는 1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비워내야지 비운 자리를 채울 수 있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그렇게 무한정 채워 넣기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꼭 주변에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남기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과감히 손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전역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책만 보면 부자가 된다 라는 말을 저도 처음엔 굳게 믿었어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재테크, 자기계발 서적을 파고 들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책만 읽었어요. 이게 과연 될까?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면서요. 그리고 스스로 책을 읽어도 바뀌는 게 없네 하면서 유튜브에서 하는 말은 다 뻥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은 월에 수천 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지?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책 읽는 것에 목매지 않았어요. 대신에 실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튜브를 올리고 인스타를 올리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도 인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협찬도 들어오고 처음으로 내가 내 힘으로 돈도 벌어봤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신기했어요. 첫 240만 원을 벌면서 이게 된다고 하는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행동을 해야지 뭐라도 결과가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인생의 90%가 실행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하고 봐요. 유튜브를 찍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다? 그래도 그냥 편집하고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잘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1만, 10만 유튜버들은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은 영상을 몇십 개씩 이미 찍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입 사원 때는 못하던 일도 주임, 대리 정도가 되면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벌벌 떨고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잘해져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실행부터 하고 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고민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지금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원칙을 들어가기 전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우고 싶은 분들 있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요.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내 주변을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원칙은 좋아하는 일만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라는 말을 듣죠.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성공한 사람들의 실상을 까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이라는 환상에 빠지면 성공의 필수 요소인 꾸준함을 방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로 조금 해보다가 재미없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일정 수준까지 실력이 붙고 성과가 나와야 비로소 재미가 생기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떠나버리는 거죠. 예시로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게 정말 고역이었어요. 카메라 세팅부터 스크립트 작성, 촬영, 편집, 썸네일 제작까지 하나하나가 귀찮고 번거로웠죠. 만들어진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는 한 자릿수고 반응도 거의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도 친구들한테는 올린다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3달에 한 번씩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에 1개씩은 꼭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몇십 개 만들다 보니까 영상 만드는 게 쉬워지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늘은 어떤 내용을 찍지? 라는 기대감을 느끼며 카메라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성과가 생기니까 비로소 재미가 생긴 겁니다. 둘째,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기 싫은 영역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착각해가지고 내 적성과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 경우 콘텐츠 기획과 마케팅 전략 짜는 거는 재밌어요. 그러나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제가 만약 편집이 싫으니까 유튜브는 나랑 안 맞아 라고 단정했다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20대 1억 5천만 원은 모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는 좋아하는 일 안 해도 싫어하는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싫어하는 일은 레버리지를 하세요. 근데 레버리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실력이 있어야 맡길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일이라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잘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내 인생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핵심은 이겁니다. 싫어하는 것도 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성공을 위한 최소 조건인 꾸준함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꾸준함이 결국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고민한다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면 겉은 엄청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정작 맛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음식점에는 다시는 가지 않게 됩니다. 음식점의 본질은 맛이기 때문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 입구는 엄청 화려한데 막상 과잉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병원은 망하게 됩니다. 반면 동네에 있는 오래된 것 같은 작은 병원이라도 진료를 엄청 잘하게 되면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망할 일이 없게 되죠. 동네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 병원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성공을 위해서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삼성이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갤럭시 S25에서 그냥 핸드폰을 잘 만들어 버리니까 알아서 잘 팔리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사업이나 부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에만 신경을 쓴다거나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차를 뽑는다거나 하는 건 잘못된 방향인 거죠. 물론 디자인, 겉모습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구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건 일정 수준만 갖추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시간과 돈을 더 많이 들이고 싶다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온 힘을 쏟고 나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4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저도 완벽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부족한 점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나랑은 뭔가 다르겠지? 근데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느낍니다.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지켜요.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원칙들을 묵묵히 꾸준히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4가지 원칙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말고 하나씩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꾸준히 묵묵히 본질에 집중하면서 성장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